수주 호황에도 대규모 적자를 지속해오던 국내 조선 3사들이 올해는 드디어 결실을 맺을 전망입니다. 그동안 쌓아놓던 일감이 이제야 효자 노릇을 한다는 건데요. 관련된 내용 취재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부 방서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방 기자, 일단 올해 국내 조선 3사의 실적 벌써부터 낙관하는 분위기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국내 조선 3사의 매출액은 약 38조 원으로 지난해 대비 35% 증가할 전망이고요. 영업이익도 이제 도합 1조 2천억 원으로 세 곳 모두 이제 흑자 전환이 점쳐집니다. 지난 2021년 영업 손실이 4조 4천억 원, 지난해 2조 원 손실로 전망되는 것을 감안하면 굉장히 괄목할 만한 성장세고요. 이제 회사별로 살펴보면 HD 현대의 중간 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이 8,910억 원,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이 각각 2,298억 원과 1,161억 원 흑자가 예상됩니다. 이렇게 증권가의 전망대로 올해 실적이 나와만 준다면 지난 2012년 이후 처음으로 조선 3사 전부가 흑자를 기록하는 겁니다. 삼성중공업이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 연속 적자를 기록할 전망이고요. 대우조선해양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적자를 기록했었고 또 2014년에는 한국조선해양이 이제 적자였기 때문에 지금 세 곳 모두가 이제 모두 흑자 전환을 한 시점은 굉장히 좀 오래 전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을 정리하자면은 그렇다면 조선 3사가 모두 흑자를 낸 게 11년 만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조선 3사 수주가 계속되었다는 건 사실 몇 년 전부터 들려오던 소식입니다. 그런데 왜 이제야 흑자 전환이 되는 건가요? 일단 최근 2년간 이제 수주 목표를 초과 달성하면서 쌓았던 일감들이 좀 이제야 보상으로 돌아오기 시작한 겁니다. 예. 이제 이거는 조선업계 특유의 이제 헤비테일이라는 특수한 계약 방식 때문인데요. 이 조선사들은 통상 선박 건조 계약을 맺을 때 선수금은 적게 받고 또 인도대금을 대신 그렇게 나중에 인도대금을 많이 받는 식으로 계약을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돈을 나눠서 또 게다가 큰 돈을 좀 나중에 받다 보니까 수주 실적이 이제 매출에 반영되기까지 한 2년 이상 걸렸던 겁니다. 이제 중요한 거는 단순히 지금 일감만 늘어난 게 아니라 나중에 남는 것도 많아질 것이라는 점입니다. 선가가 낮았던 3년 전 수주권들의 선박 건조가 마무리되고 높은 가격으로 수주한 선박 물량이 이제 슬슬 매출에 반영될 전망입니다. 실제로 이제 한국 조선사들이 주력으로 수주하고 있는 고부가가치 선박인 액화천연가스, LNG 운반선의 선가가 지난 2020년 2,430억 원에서 2021년에는 2,680억 원, 지난해에는 무려 3,240억 원대까지 올랐습니다. 네, 그런데 이 조선사들이 올해부터는 이 수주 목표를 낮춰 잡는다고 들었습니다. 기껏 흑자를 냈는데 일감을 다시 줄인다면은 실적이 도로 악화되는 거 아닙니까? 일단 이제 한국조선해양이 먼저 이제 올해 수주 목표를 157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19조 3,600억 원 정도로 정했습니다. 예. 거의 뭐 지난해보다 한 35%가량 줄어든 물량인데요. 일단 다른 조선사들은 아직 이제 수주 목표를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업계 추산 올해 조선업계 수주액이 전년 대비 한 43% 감소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 만큼 이제 한국조선해양과 비슷한 수준으로 줄이거나 이제 더 큰 폭으로 낮추는 것이 유력해 보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표면적으로는 글로벌 경기 침체로 좀 이제 선박 발주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는 하는데 이제 그 이면에는 좀 조선사들의 자신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선박을 건조하는 공간을 도크라고 합니다. 예. 이 도크가 적게는 2년, 많게는 3년치까지 지금 꽉 차 있다고 합니다. 특히 한국조선해양의 경우 오는 2026년까지 LNG 운반선만 한 달에 한 척꼴로 지금 생산을 해야 제때 인도할 수가 있다고 하고요. 따라서 이제 올해부터는 좀 수익성 높은 선박 위주로 골라서 수주한다는 전략을 내놨습니다. 여기에 이제 신조선가도 당분간 큰 폭으로 내려갈 가능성은 적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향후 선가 협상에서 이미 많은 일감을 확보한 조선사가 굉장히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고 있어서입니다. 실제로 이제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 지금으로부터 3년 뒤인 2026년 인도분 선박 계약조차도 이제 도크가 없어서 추가로 계약을 못 하고 있었는데 이제 기존 계약자와 뭐 이제 계약이 변동이 생겨가지고 좀 이제 비는 건조 일정이 있다 이런 거에 이제 좀 끼워 넣는 식으로 이제 뭐
계약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좀 이렇게 임박해서 계약을 하다 보니까 좀 대금을 역대 최고 선가로 받기로 했다고 합니다. 요약하면 이제 이미 확보한 일감으로 뭐 당분간 버틸 수 있고 그리고 앞으로 일감을 줄여도 지금 이 선박 가격 자체가 높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버는 돈은 줄지 않을 것이다. 이게 이제 업계 관계자들 설명입니다. 예, 그런데 최근에 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한 한화가 이 대우조선의 수주 계약을 재검토한다는 소식도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이 조선업계의 이런 이 선별 수주 움직임과도 연관이 있다고 보면 될까요? 일단 이제 그 소식의 출처가 이제 외신이었는데요. 예. 이제 대우조선해양의 새 주인이 될 한화가 이제 대우조선이 맺은 계약들을 검토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2건의 LNG 운반선 수주를 보류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일단 대우조선해양 측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아직 인수 절차가 마무리되지도 않았고 따라서 한화가 대우조선 계약에 지금 개입할 상황은 아니라는 겁니다. 또한 이제 그 문제가 됐던 2건의 계약도 아직 체결이 확정된 게 아니고 협상 중이라고 이제 대우조선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다만 이 외신 보도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해도 시사하는 바가 분명 있습니다. 이제 조선사들의 수익성 위주 수주 전략이 지속될 것이라는 그런 전망인데요. 지금 대우조선이 사실상 거의 뭐 좀비 기업 수준이었던 만큼 한화에 인수되기 앞서서 재무 건전성을 높여야 할 것이고 또 인수 이후에도 이익 마진을 우선하는 그런 전략을 지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이제 정기선 HD 현대 대표가 지금 한화의 대우조선 인수와 관련해서 업계의 적자 수주 관행이 없어질 것이라고 기대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이 국내 선박 엔진 기업인 이 STX 중공업 인수전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HD 현대에 이어서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고 있는 이 새 주인인 한화까지 뛰어들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일단 지금 국내 사모펀드 운용사 파인트리 파트너스가 보유한 이제 STX 중공업 지분 47.81%에 대해서 이제 먼저 한국조선해양이 지난해 12월 15일 인수 의향서를 제출했고요. 예. 한화는 지금 12월 중순 진행된 STX 중공업 인수를 위한 예비 입찰에 참여했습니다. 지금 일단 이렇게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은 보통 조선업이 이렇게 좀 입찰 경쟁이 벌어질 만한 매물이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지금 이렇게 경쟁 구도가 형성된 게 굉장히 이례적이라는 분석이 나오고요. 일단 지금 한화 같은 경우는 대우조선 인수를 확정짓고 곧바로 지금 STX 중공업 인수에 나섰다는 점, 그리고 HD 현대 역시 지난해 창립 50주년을 맞아서 좀 사명을 변경하고 또 이제 뭐 사업 비전을 지금 이렇게 밝히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마수거리 인수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업계에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고요. 일단 우선 협상 대상자는 좀 다음 달 이제 선정될 예정인데요. 일단 시장에서는 지금 둘 중에 누가 이기든 좀 업계 전반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실제로 두 회사 모두 좀 출혈 경쟁을 벌이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고요. 예. 일단 탄소 배출량을 줄일 LNG 선박 그리고 이제 차세대 연료 엔진을 탑재한 선박 수요가 갈수록 증가하는 상황에서 지금 친환경 선박 엔진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지금 이 STX 중공업의 기업 가치가 높아지면 아무래도 글로벌 선박 엔진 시장에서 국내 기업 영향력도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이제 선의의 경쟁이 벌어질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옵니다. 예, 오늘은 11년 만에 모두 흑자 전환이 예상되고 있는 이 조선 3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산업부 방서우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